네, 헬로 원자재 시간입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자산 시장은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떤 자산이 좀 유력하게 떠올랐나요? 네, 지난주 하면 역시 포르투갈 얘기 안 할 수 없죠. 갑작스럽게 또. 그렇죠. 예. 오늘 월드컵도 끝났는데 월드컵 때 기억해 보면 이제 포르투갈하면 떠오르는 거는 역시 호날두라는 이제 나라, 호날두가 있는 팀의 나라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금융시장에서 포르투갈은 유럽의 문제국으로 이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유럽 제장위기 당시에 또 문제를 일으켰던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에도 BES라는 그 금융그룹이 다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난주에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좀 약세를 이끌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런 그 문제가 포르투갈에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도미노 문제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둘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역시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돈을 빼자라는 심리가 커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산시장의 약세를 불러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난주 자산시장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성적표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역시 유럽 쪽이 가장 큰 약세를 보인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유럽 증시와 한일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지수는 사태 당일 약 1.1% 하락하면서 주간으로는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1년 만에 주간 하락률로는 가장 큰 하락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자산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증시는 포르투갈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유럽과 달리 1% 미만의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특이사항을 하나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역시 금과 원유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인데요. 포르투갈 리스크가 금의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한다면은 반면에 이라크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중동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이번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보자면은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자면은 포르투갈의 제한적인 영향이다라고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은 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물론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위기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은 투자자들은 어떤 기회를 모색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역시 선진 시장 쪽에서는 예. 역시 유럽 쪽에서의 불안감이 미국보다는 더 높다라는 점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스마트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건데요.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자금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유럽 쪽의 약세 가능성에 한번 배팅해 보자라는 이런 그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그 해외 증시와 환율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는 유럽 증시 약세에 베팅하는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쉐어 울트라 쇼트 MSCI 유럽 ETF 코드명 종목명으로는 EPV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MSCI 유럽 지수가 하락하면은 그 2배를 수익으로 얻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유럽 증시 약세에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 ETF인데요. 지금 차트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유로와 달러의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유로화의 약세에 배팅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유로화의 약세에 배팅하는 종목들이 있는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중에는 유로화의 약세에 배팅하는 종목들, 즉 코드명으로는 EU5라든지 또는 그 DRR이라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2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유로화의 약세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좀 전에 언급했던 주가 지수 ETF에 비해서는 다소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도 역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럽 관련 해외 ETF와 환율 ETF를 활용해서 유럽 증시나 유로화의 약세에 베팅하는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바로 이 상품이 유망하니까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러한 상품도 있으니까 만약에 유럽의 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유럽의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ETF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상승과 하락을 또 그 배경으로 삼는 ETF를 활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뭐 국내 증시에도 수많은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삼성전자도 네. 현대차든 간에 지금 이 시각에도 활발하게 사고 파는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투자자는 지금 그 해당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 반면에 어떤 투자자는 또 그 해당 종목을 또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증시, 뭐 환율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좋게 볼 수 있고 한쪽에서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나쁘게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손 털고 나올 게 아니라 이런 약세에 베팅하는 방법들도 있다. 즉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의 투자의 스펙트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넓혀드린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미국의 이야기도 좀 해보죠. 미국 증시 네. 연일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다 보니까 네. 고점 논란, 이 거품 논란도 있거든요. 네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이에 따라서 어떤 뭐 상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예. 우려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이제 언급해 드렸죠. 유럽 증시가 이제 포르투갈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했지만은 미국 증시는 좀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2009년부터 무려 지금 6년째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장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단적으로 낮은 그 변동성도 상승장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S&P 500 같은 경우는 59일간이나 일일 변동폭이 1%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1995년 이후에 최장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PER 같은 경우 2011년 이후에 최고 레벨인 18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는 이렇다 할 조정도 한 번도 없었고요. 이렇듯이 상승 기록을 세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상승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좀 호흡을 가다듬고 좀 멀리 쳐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바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는 방법이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그 주가 지수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1% 룰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 경기 선행지수 상승률이 1% 이하로 내려오면은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경기 선행지수인데 오른쪽 축입니다. 저게 1% 밑으로 오게 되면은 과거 2007년, 2008년도에도 주가가 많이 꺾였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것이 1%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를 한번 좀 신호가 포착되고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신호가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4분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는 지금은 분명히 경기가 회복되고 좀 과열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연말 쪽으로 가면은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좀 경기 둔화, 그다음에 주가 조정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미국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약간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기 선행지수가 예. 주는 하나의 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있다면 이러한 관련해서 뭐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해당 ETF 상품도 직접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네. 지난주에 또 유일하게 오름세를 나타냈던 것이 금이잖아요. 네네. 금 가격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리스크, 즉 중동이나 러시아, 포르투갈 같은 리스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터져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네. 그것이 바로 금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그보다는 앞서서 좀 미국 그 부분과의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일단의 우려가 금값 상승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경제가 본 궤도로 올라오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면서 지난해 금값은 뭐 무려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지금도 유지된다면은 금값은 더 많이 하락해야 될 것이지만은 온스당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1,200달러를 지지받으면서 현재는 1,330달러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보다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지 않음과 함께 테이퍼링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한 둔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씩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전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향후 금값의 흐름은 아래보다는 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는가 정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